그래도 현실은 바뀌지 않잖아? 그 현실이라는 게 당신이 아는 전부라고 확신해? 지금부터는 누가 틀렸는지 확인하죠.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 점심시간이었지만 실내는 조용했고 잔잔한 음악이 바닥에 깔려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는 반짝이는 건물들과 바쁘게 오가는 차들이 보였다. 민서는 입구에서 잠시 멈춰섰다. 이런 장소는 오랜만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자신이 이 공간과 어울리는 사람인지 스스로에게 묻게 됐다. 테이블 한가운데에는 박지혜가 앉아 있었다. 자연스럽게 중심이 되는 자리, 고급스러운 옷차림, 여유 있는 표정,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 민서는 조용히 빈자리에 앉았다. 의자를 당기는 소리조차 신경이 쓰였다. 테이블 위에는 각자의 가방이 놓여 있었는데 민서의 가방은 유독 눈에 띄지 않았다. 오래 사용한 가방 하지만 여전히 깨끗하게 관리된 가방이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근황 이야기로 흘러갔다. 집 이야기, 아이 이야기, 남편 이야기. 말들이 오갈수록 민서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다. 박지혜가 웃으며 말했다. 민서는 요즘 어떻게 지내? 짧은 질문이었지만 시선이 함께 따라왔다. 민서는 고개를 들고 답했다. 그냥 늘 비슷해. 그 말 뒤로 누군가가 이어서 물었다. 집은 아직 거기지? 좀 외곽 쪽?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굳이 설명을 덧붙이지 않았다. 그래도 서울은 서울이네. 그 말엔 묘한 여유가 섞여 있었다. 누군가는 웃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박지혜 쪽으로 흘렀다. 최근 이사한 집, 남편의 사업, 아이들의 교육 이야기. 민서는 와인잔 대신 물잔을 들고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잠시 후 또다시 질문이 돌아왔다. 민서 남편은 아직 그 회사 다니지? 민서는 잠깐 숨을 고르고 답했다. 응, 중소기업이야. 그 말이 끝나자 짧은 정적이 흘렀다. 박지혜가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말했다. 그래도 안정적인 게 제일이지.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뒤에 붙지 않은 말들이 더 또렷하게 느껴졌다. 민서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들 이야기로 화제가 바뀌었다. 국제학교, 유학, 캠프. 하나같이 먼 이야기처럼 들렸다. 민선에는 질문이 다시 돌아왔다. 민서는 조용히 말했다. 동네 학교 다녀. 그 뒤로 더 묻는 사람은 없었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더 길게 느껴졌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단체 사진을 찍자는 이야기가 나왔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정리했다. 지혜가 가운데서 민서는 뒤쪽으로 안내받았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몇 번 울렸다. 사진 속에서 민서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 잠시 후 박지혜가 말했다. 사진 바로 올려야지. 휴대전화 화면 속에는 환하게 웃는 얼굴들이 담겨 있었다. 민서는 그 화면에 없었다. 아무도 그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작은 선물들이 나눠졌다. 사람들 손에는 브랜드가 보이는 상자들이 들려 있었다. 민서에게 건네진 상자는 조금 작았다. 이건 실용적인 거야. 민서는 웃으며 받았다. 고마워.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강남의 불빛은 여전히 밝았다. 지하철 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유난히 낯설게 보였다. 단체 채팅방에는 사진들이 계속 올라왔다. 댓글과 웃음, 다음 약속 이야기. 민서는 아무 말도 남기지 않았다. 집에 도착하자 오래된 아파트 복도 불이 켜져 있었다. 익숙한 냄새, 익숙한 소리. 현관문을 여는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풀어졌다. 부엌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왔니? 그 한마디에 민서는 더 이상 괜찮은 척할 수 없었다. 신발을 벗은 채로 서서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말이 거기서 멈췄다. 눈물이 조용히 떨어졌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다가와 의자를 끌어당겼다. 그리고 며느리 앞에 앉아 천천히 말했다. 무슨 일 있었어?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민서는 그제야 오늘 하루를 버티느라 눌러두었던 마음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두 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부엌의 불은 밝지 않았다. 천장에 달린 형광등이 낮은 소리로 웅웅 울리고 있었다. 식탁 위에는 아직 김이 남은 국과 반찬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민서는 의자에 앉아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있었다. 손끝이 자꾸만 떨렸다. 참으려고 할수록 오히려 더 또렷해지는 느낌이었다. 윤미숙은 말없이 물을 한 컵 따라 민서 앞에 놓았다. 컵이 식탁에 닿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녀는 며느리 맞은편에 앉지 않았다. 조금 떨어진 옆자리에 조용히 앉았다.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재촉하지도 묻지지도 않았다. 그 침묵이 오히려 민서의 마음을 풀어놓았다. 민서는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입을 열었다. 오늘 동창들 만났어요. 그 한 문장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중간중간 끊기면서도 멈추지 않았다. 강남의 레스토랑, 웃음 섞인 질문들, 남편의 직장 이야기, 아이들, 교육 이야기, 그리고 사진 속에서 사라진 자신. 말을 할수록 민서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하지만 멈추지는 않았다. 오늘 하루를 꾹 눌러 담아왔던 것처럼 하나씩 꺼내놓았다. 윤미숙은 고개를 끄덕이거나 짧게 숨을 들이마실 뿐이었다. 중간에 끼어들지 않았다. 그냥 내가 부족한 사람 같아서요. 그 말이 나왔을 때 윤미숙의 손이 잠시 멈췄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서는 마지막 이야기를 꺼냈다. 작은 상자, 실용적이라는 말,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본 사진들. 아무도 나쁜 말은 안 했어요. 근데 계속 거기 있으면 안 되는 사람 같았어요. 그 말이 끝나자 부엌 안에 다시 침묵이 내려앉았다. 윤미숙은 잠시 창밖을 보았다. 어둠 속에서 가로등 불빛이 바닥에 길게 늘어져 있었다. 그 불빛을 보며 그녀는 아주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그 사람들 너를 몰라서 그래. 짧은 말이었다. 위로 같지도 설명 같지도 않은 말. 하지만 민서는 그 말에 고개를 들었다. 윤미숙은 며느리를 바라보지 않았다. 식탁 위의 나무결을 천천히 쓸며 말을 이었다. 사람은 말이 아니라 살아온 걸로 보는 거야. 그 말투에는 이상하게도 오래전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기척이 묻어 있었다. 민서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니는 왜 항상 그렇게 조용하게 사세요? 질문은 갑작스러웠지만 민서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었다. 윤미숙의 손이 멈췄다. 그리고 아주 잠깐 웃음인지 아닌지 모를 표정이 스쳤다. 그게 편해서. 하지만 그 대답은 끝이 아니었다. 그녀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의자에 등을 기대며 천천히 말을 꺼냈다. 젊었을 땐 말이 많았어. 민서는 그 말을 처음 듣는 사람처럼 바라보았다. 지금의 윤미숙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이었다. 사람들 앞에 서는 자리도 많았고 결정해야 할 일도 많았지. 부엌 안의 공기가 조금 달라졌다. 마치 오래 닫혀있던 문이 아주 조금 열리는 느낌이었다. 그래서 지금은 조용히 지내는 게 좋아. 그녀는 거기까지 말하고 잠시 멈췄다. 그리고 민서를 향해 처음으로 시선을 돌렸다. 너 오늘 많이 힘들었겠다. 그 한마디에 민서의 눈이 다시 붉어졌다. 윤미숙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민서 옆에 앉았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며느리의 등을 가볍게 두드렸다. 그 손길은 크지도 강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오래 버틴 사람의 등을 정확히 짚는 손길이었다. 이런 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상하게도 그 말이 오래 남았다. 부엌 시계가 째깍 소리를 냈다. 시간은 그대로 흐르고 있었지만 이 집 안에서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듯 했다. 윤미숙은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불을 하나 더 켰다. 부엌이 조금 밝아졌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듯 말했다. 밥이나 먼저 먹자. 하지만 그 말 뒤에는 아직 하지 않은 이야기가 남아 있었다. 민서는 알 수 있었다. 오늘 밤 시어머니가 꺼내지 않은 말이 언젠가는 반드시 나올 거라는 걸. 그리고 그 말이 나오면 지금까지 알던 윤미숙은 더 이상 그대로가 아닐 거라는 것도. 다음 날 아침 집안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아이를 깨우는 소리, 국 데우는 소리,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흐린 햇빛. 모든 것이 어제와 같았지만 민서의 마음만은 조금 무거운 상태로 아침을 맞고 있었다. 윤미숙은 늘 그렇듯 일찍 일어났다. 앞치마를 두르고 싱크대 앞에 서 있었다. 그러나 오늘은 그 손놀림이 유난히 느려 보였다. 아침 식사가 끝난 뒤 민서는 설거지를 하겠다고 일어섰지만 윤미숙은 고개를 저었다. 내가 할게. 짧은 말이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말투였지만 민서는 그 말 뒤에 붙은 기척이 어딘가 달라졌다는 걸 느꼈다. 윤미숙은 부엌을 정리한 뒤 안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잠시 후 작은 상자 하나를 들고 나왔다. 낡은 종이 상자였다. 모서리는 헤어져 있었고 겉면에는 연필로 적은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윤미숙은 상자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의자에 앉았다. 민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맞은편에 앉았다. 상자는 쉽게 열리지 않았다. 테이프는 여러 번 덧붙여져 있었고 뚜껑을 여는데 시간이 걸렸다. 상자 안에는 서류 봉투 몇 개, 오래된 명함 묶음, 그리고 색이 바랜 노트 하나가 들어 있었다. 윤미숙은 그중 명함 묶음을 꺼냈다. 고무줄은 거의 사가 있었다. 조심스럽게 풀자 명함들이 한 장씩 흩어졌다. 민서는 명함에 적힌 이름들을 흘끗 보았다. 익숙한 기업 이름들이 눈에 들어왔다. 뉴스에서나 보던 이름들이었다. 윤미숙은 명함을 다시 정리하며 낮게 말했다. 예전에 일 좀 했었어. 민서는 그 말에 고개를 들었다. 일 좀이라는 말과 식탁 위에 놓인 명함들이 잘 맞지 않았다. 윤미숙은 노트를 펼쳤다. 첫 장에는 손글씨로 적힌 날짜와 숫자들이 있었다. 어디에 쓴 돈인지, 어디서 들어온 돈인지 꼼꼼하게 적혀 있었다. 이런 거 정리하는 게 일이었지. 말은 담담했다. 자랑도 강조도 없었다. 민서는 노트 속 숫자들을 보며 이상한 익숙함을 느꼈다. 남편이 가끔 밤늦게 들여다보던 재무 서류들과 비슷했다. 회사에서? 민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윤미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꽤 큰 회사였어. 그녀는 그 말 뒤를 이어가지 않았다. 대신 노트의 마지막 장을 천천히 넘겼다. 그곳에는 정리된 보고서, 형태의 글씨와 붉은 펜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남아 있었다. 윤미숙은 노트를 덮고 상자 안으로 다시 넣었다. 지금은 필요 없는 것들이야. 하지만 그 말과 달리 그녀의 손길은 쉽게 상자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잠시 후 윤미숙은 민서를 바라보며 말했다. 어제 이야기한 사람들.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아는 사람들이야. 그 말에는 누군가를 오래 지켜본 사람의 판단이 담겨 있었다. 윤미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겉은 번듯해 보여도 속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 그 말이 끝나자 민서는 어제 들었던 이름이 떠올랐다. 박지혜, 그리고 그 남편의 회사. 윤미숙은 다시 식탁으로 돌아와 상자를 천천히 닫았다. 세상은 생각보다 정직해. 그녀는 낮게 말했다. 시간이 걸릴 뿐이지. 민서는 그 말이 단순한 인생 이야기로만 들리지 않았다. 마치 이미 무언가를 알고 있는 사람의 말 같았다. 윤미숙은 상자를 들고 다시 방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날 집안에 남긴 여운은 작지 않았다. 민서는 혼자 식탁에 남아 아까 보았던 명함들을 떠올렸다. 그리고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왜 늘 검소하게 살았는지 어렴풋이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민서는 윤미숙을 조금 다른 눈으로 보게 되었다. 그리고 아직 말하지 않은 이야기들이 이 집안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도. 며칠이 흘렀다. 집안은 다시 평소의 리듬을 되찾은 듯 보였다. 아이 등교 시간, 장을 보는 시간, 저녁을 준비하는 시간. 겉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다. 하지만 민서는 느낄 수 있었다. 윤미숙의 하루가 아주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걸. 전화가 잦아졌다. 길지 않은 통화들이었지만 윤미숙은 늘 문을 닫고 통화했다. 목소리는 낮았고 말수는 많지 않았다. 통화를 마친 뒤에도 윤미숙은 한동안 같은 자리에 서 있었다. 창밖을 보거나 손에 쥔 휴대전화를 내려다보며 무언가를 정리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어느 날 오후 민서는 우편함에서 두툼한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보낸 사람은 금융 관련 기관 이름이었다. 윤미숙 앞으로 온 우편이었다. 민서는 아무 말 없이 봉투를 건넸다. 윤미숙은 봉투를 받아들고 잠시 바라보다가 식탁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다. 그날 저녁 윤미숙은 평소보다 조금 단정한 옷차림으로 외출을 했다. 검은 코트, 오래됐지만 몸에 잘 맞는 옷. 화장은 거의 하지 않았지만 머리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어디 다녀오세요? 민서의 질문에 윤미숙은 신발을 신으며 말했다. 사람 좀 만나. 그 말은 늘 하던 말과 같았지만 어딘가 결이 달랐다. 집에 돌아온 시간은 밤이 꽤 깊은 뒤였다. 윤미숙은 피곤한 기색이었지만 표정은 오히려 차분해 보였다. 민서는 더 묻지 않았다. 묻지 않아도 될 것 같았다. 며칠 뒤 윤미숙은 민서를 불렀다. 부엌 식탁 위에는 노트북 하나가 놓여 있었다. 민서가 평소 사용하던 것과는 다른 윤미숙의 것이었다. 화면에는 기업 재무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그래프, 숫자, 평가 등급. 윤미숙은 의자에 앉아 화면을 천천히 넘겼다. 이 회사. 그녀가 화면을 가리켰다. 민서에게 익숙한 이름이었다. 박지혜의 남편이 운영한다던 회사.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 윤미숙은 담담하게 말했다. 하지만 안을 보면 문제가 많아. 민서는 화면 속 숫자들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윤미숙의 말투에서 확신 같은 것이 느껴졌다. 이런 건 어떻게 아세요? 민서의 질문은 조심스러웠다. 윤미숙은 잠시 침묵하다가 노트북을 덮었다. 그리고 아주 차분하게 말했다. 내가 예전에 있던 자리에서는 이런 자료들이 매일 올라왔어. 그 말 한마디로 그동안의 단서들이 하나로 이어졌다. 윤미숙은 말을 이어갔다. 태양그룹. 민서의 눈이 커졌다. 거기서 전무로 있었어. 말은 조용했지만 그 무게는 가벼워 보이지 않았다. 윤미숙은 더 설명하지 않았다. 왜 그만두었는지, 왜 숨기고 살았는지. 그 대신 노트북을 다시 열며 말했다.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화면에는 신용 등급, 투자 구조, 자금 흐름이 정리되어 있었다. 겉으로 번듯한 말로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어. 윤미숙의 손가락이 특정 부분을 짚었다. 하지만 오래 못 가. 민서는 숨을 삼켰다. 이야기가 어느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느꼈다. 너한테 했던 말들. 윤미숙은 고개를 들고 민서를 바라보았다. 그건 단순한 말이 아니야. 그녀의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다. 사람을 함부로 다루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돼. 윤미숙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용히 덧붙였다. 이번엔 그걸 직접 보게 될 거야. 민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부엌 창밖으로 밤바람이 스쳤다. 커튼이 살짝 흔들렸다. 그날 이후 윤미숙의 하루는 분명히 달라졌다. 전화는 더 구체적인 시간이 되었고 외출은 일정처럼 정해졌다. 그리고 민서는 알게 되었다. 시어머니가 그저 과거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아직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이 집안에서 조용한 준비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 일도 없는 날들이었다. 아침이 오고 저녁이 오고 집안의 하루는 늘 같았다. 하지만 윤미숙의 하루는 달라져 있었다. 정해진 시간에 울리는 전화, 약속처럼 반복되는 외출, 그리고 돌아올 때마다 조금씩 정리된 얼굴. 민서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지금 이 집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즉흥적인 감정이 아니라는 걸. 어느 날 오후 윤미숙은 옷장 앞에 서 있었다. 오래 열지 않았던 옷장이었다. 그 안에는 단정하게 걸린 옷들이 있었다. 유행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선이 깔끔한 옷들. 윤미숙은 그중 하나를 꺼냈다. 어두운 색 재킷. 소재는 단단했고 형태는 흐트러짐이 없었다. 민서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시어머니가 옷을 고르는 모습은 평소 장을 볼 때와는 전혀 달랐다. 마치 오래전 익숙한 일을 다시 시작하는 사람 같았다. 이건 아직 입을 수 있겠지. 윤미숙이 혼잣말처럼 말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잘 어울리세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말은 진심이었다. 며칠 뒤 민서의 휴대전화로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다. 동창회 단체 채팅방이었다. 이번에는 저녁 모임이었다. 장소는 호텔 브런치 라운지. 드레스 코드까지 정해진 모임이었다. 민서는 메시지를 한참 바라보았다. 손끝이 조금 차가워졌다. 윤미숙은 민서의 표정을 보고 말없이 휴대전화를 받아들었다. 메시지를 읽고 나서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엔 같이 가자. 말은 짧았지만 그 의미는 가볍지 않았다. 민서는 놀란 듯 바라보았다. 어머니가요? 윤미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 한마디에는 이미 결심이 담겨 있었다. 그날 이후 윤미숙의 준비는 눈에 보이게 달라졌다. 통화는 짧아졌고 서류는 정리되어 있었다. 민서는 어느 순간 윤미숙의 노트북 화면을 스치듯 보았다. 금융기관 이름, 회의 일정, 그리고 몇몇 이름들. 모두 익숙하지 않은 세계의 단어들이었다. 하지만 윤미숙은 그 앞에서 조용히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저녁 식탁에서 윤미숙은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사람들이 믿는 건 겉으로 보이는 말이야. 민서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들었다. 하지만 진짜 결정은 숫자랑 기록이 해. 그 말에는 오랜 경험이 스며 있었다. 며칠 뒤 윤미숙은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통화는 길지 않았다. 하지만 끊고 나서 그녀는 잠시 창밖을 보았다.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어. 그 말은 누군가에게 들려주기 위한 말이 아니었다. 스스로에게 하는 말 같았다.
민서는 그제야 느꼈다. 이 모든 일이 누군가를 망하게 하기 위한 분노가 아니라 선을 넘은 사람들에게 경계를 보여주기 위한 준비라는 걸. 동창의 날짜는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민서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은 분명해졌다. 윤미숙은 다시 옷장을 열어 아까 꺼냈던 재킷을 걸어두었다. 그리고 말했다. 그날은 너는 그냥 옆에 있으면 돼. 민서는 그 말을 마음속에 조용히 새겼다. 이제 다음 자리는 예전과 같지 않을 거라는 걸 민서는 알 수 있었다. 호텔 로비는 조용했지만 분주했다. 대리석 바닥 위로 낮은 구두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다. 천장은 높았고 조명은 지나치게 밝지도 어둡지도 않았다. 모두를 같은 거리에서 비추는 빛이었다. 민서는 입구에서 잠시 멈췄다. 예전 같았으면 숨부터 고르고 들어갔을 자리였다. 하지만 오늘은 옆에 윤미숙이 있었다. 윤미숙은 검은 재킷을 입고 있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선이 분명한 옷. 걸음은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았다. 마치 이 공간을 오래 알고 있던 사람처럼 자연스러웠다. 브런치 라운지 안쪽 이미 동창들이 모여 있었다. 박지혜는 가장 안쪽 자리에 앉아 있었다. 테이블 중앙 자연스럽게 시선이 모이는 자리였다. 민서가 들어서자 몇몇 시선이 스쳤다. 그리고 곧 옆에 선 윤미숙에게로 옮겨갔다. 민서, 박지혜가 먼저 알아보고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오늘은 어머님이랑 같이 왔네? 말은 가벼웠지만 눈빛은 잠시 멈칫했다. 네. 민서의 대답은 짧았다. 윤미숙은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단정했다. 그 한마디로 테이블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다. 윤미숙은 민서 옆에 앉았다. 자리를 차지하는 방식이 조용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존재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대화는 곧 박지의 중심으로 흘러갔다. 최근 투자 이야기, 남편 회사의 확장 계획, 곧 있을 상장 이야기. 윤미숙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와인잔 대신 물잔을 들고 사람들의 말을 듣고만 있었다. 그 모습이 오히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어머님은 무슨 일 하셨어요? 누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윤미숙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예전에 회사에 있었어요. 짧은 대답이었다. 하지만 그 말투에는 불필요한 설명이 없었다. 박지혜가 웃으며 끼어들었다. 요즘은 다들 투자 쪽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저희 남편 회사도 요즘 문의가 많아서요. 자연스럽게 자랑으로 이어지는 말이었다. 윤미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럴 수 있죠. 그 말에 박지혜는 잠시 멈칫했다. 이어질 감탄이나 질문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잠깐의 공백. 그 짧은 틈이 테이블 위에 남았다. 그때 옆 테이블에서 누군가 윤미숙을 힐끗 보더니 작게 속삭였다. 혹시 윤미숙 전무님 아니세요? 소리는 작았지만 테이블 근처 사람들은 다 들을 수 있었다. 윤미숙은 그쪽을 바라보았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예전에 그렇게 불린 적은 있네요. 그 말이 떨어지자 공기가 확실히 달라졌다. 박지혜의 웃음이 잠시 굳었다. 다른 동창들은 서로 눈을 마주쳤다. 태양그룹 쪽? 다시 조심스러운 질문이 나왔다. 윤미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단 한 음절. 하지만 그 짧은 대답이 이 자리의 질서를 조금 흔들어 놓았다. 박지혜는 와인잔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표정 관리가 완벽하지 않았다. 윤미숙은 여전히 차분했다. 누군가를 내려다보지도 자신을 드러내지도 않았다. 그저 그 자리에 자기 자리처럼 앉아 있을 뿐이었다. 민서는 그 순간 느꼈다.
오늘 이 자리는 예전처럼 흘러가지 않을 거라는 걸. 아직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지만 이미 분위기는 달라져 있었다. 그리고 박지혜 역시 그 사실을 가장 먼저 알아차린 얼굴이었다. 브런치 접시들이 하나둘 치워지고 테이블 위에는 커피잔만 남아 있었다. 대화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지만 아까와는 다른 온도였다. 사람들의 시선은 자꾸 윤미숙 쪽으로 흘렀다. 누군가는 조심스럽게, 누군가는 노골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박지혜는 웃음을 유지하려 애썼다. 하지만 손끝이 잔을 잡는 힘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윤미숙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잔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 자리의 흐름을 끊는 말을 꺼냈다. 아까 이야기하시던 회사. 목소리는 크지 않았다. 하지만 테이블 전체가 그 말에 반응했다. 대성테크? 회사 이름이 정확히 불리자 박지혜의 눈이 잠깐 흔들렸다. 윤미숙은 노트북을 꺼내지 않았다. 서류를 펼치지도 않았다. 그저 이미 정리된 말을 천천히 이어갔다. 겉으로는 상장 준비 중이라고 들었어요. 박지혜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요즘 다들 그렇게 알고 계시죠. 윤미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말을 이었다. 그런데 금융권에서는 다르게 보고 있더군요. 그 말이 떨어지자 테이블 위에 공기가 굳었다. 윤미숙은 감정을 섞지 않았다. 설명하듯 보고하듯 말했다. 최근 신용 등급은 D. 자금 흐름은 외부 투자로만 유지 중. 실제 매출보다 투자 설명 자료가 먼저 돌아다니고 있어요. 숫자와 구조만이 남았다. 평가나 비난은 없었다. 박지혜는 웃음을 지우지 못한 채 말했다. 그건 투자 과정에서 흔한 일 아닌가요? 윤미숙은 잠시 박지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짧게 답했다. 아니요. 그 한 단어가 그동안의 말을 모두 정리해버렸다. 금융기관에서는 이미 내부 검토가 끝났습니다. 윤미숙은 시선을 테이블 전체로 옮겼다. 사기성 투자 권유로 문제될 가능성도 높고요. 누군가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커피 잔이 접시에 닿는 소리가 이상할 만큼 크게 울렸다. 박지혜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입꼬리는 굳어 있었고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었다. 윤미숙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들으러 왔어요. 민서를 바라보며 덧붙였다. 이 아이가 괜히 그런 말을 들은 게 아니라는 걸. 그 말에는 분노도 승리감도 없었다. 사실을 정리하는 사람의 마무리 같은 말이었다. 잠시 후 테이블 위의 대화는 완전히 멈췄다. 누군가는 자리를 정리했고 누군가는 휴대전화를 내려다보았다. 박지혜는 더 이상 중심이 아니었다. 그 사실을 가장 먼저 느낀 사람도 박지혜 자신이었다. 민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이미 이 자리는 충분히 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윤미숙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이제 가야겠네요. 그 말에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민서와 윤미숙이 라운지를 나설 때 누구도 그들을 막지 않았다. 호텔 로비의 조명은 여전히 같았다. 하지만 민서의 시야는 이전과 달랐다. 이제 고개를 숙이지 않아도 되는 자리였다. 며칠이 지나도 그날의 장면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호텔 라운지의 공기, 멈춘 대화, 그리고 돌아서던 발걸음. 하지만 그 이후 아무도 직접적인 말을 꺼내지 않았다. 그저 소식만이 조용히 흘러다녔다. 박지의 남편의 회사 이야기는 더 이상 자랑처럼 오르내리지 않았다. 투자 관련 모임에서는 이름이 빠졌고 상장 이야기도 언제부터인가 들리지 않았다. 민서는 그 소식들을 일부러 찾아보지 않았다. 알고 싶지 않았다기보다
이미 충분하다고 느꼈다. 집안은 다시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아이의 웃음소리, 식탁 위 반찬 냄새, 저녁 무렵 켜지는 불빛. 윤미숙은 여전히 검소했다. 같은 앞치마, 같은 장바구니. 달라진 건 없었다. 하지만 민서는 알았다. 그 평범함이 아무것도 모른 채 사는 삶이 아니라는 걸. 어느 저녁 세 사람이 식탁에 앉아 있었다. 남편은 아이 숙제를 봐주고 있었고 윤미숙은 국을 다시 데우고 있었다. 민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어머니, 그날 고마웠어요. 윤미숙은 잠깐 멈췄다가 말했다. 당연한 거야. 그 말은 설명도 조건도 없었다. 가족이잖아. 짧은 한 문장이 그동안의 일을 모두 정리해주는 듯했다. 민서는 그제야 마음 한쪽에 남아있던 묵직한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그 이후로 민서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줄이지 않았다. 과하게 나서지도 않았지만 숨지도 않았다. 누군가 직장을 물으면 있는 그대로 말했다. 누군가 집 이야기를 하면 굳이 비교하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그렇게 하자 세상은 예전보다 조용해졌다. 윤미숙은 다시 상자를 꺼내지 않았다. 전화도 줄어들었다. 마치 할 일을 끝낸 사람처럼 일상으로 돌아왔다. 어느 날 민서는 문득 물었다. 어머니는 후회 안 하세요? 윤미숙은 잠시 생각하다가 창밖을 보며 말했다.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말을 했을 뿐이야. 그 말에는 미련도 아쉬움도 없었다. 민서는 그 말이 오래 남을 거라는 걸 알았다. 시간이 흐르고 동창회 단체 채팅방은 조용해졌다. 약속은 생기지 않았고 사진도 올라오지 않았다. 민서는 그 방을 나가지도 굳이 남아있지도 않았다. 그저 알림을 꺼두었을 뿐이었다. 그날 이후 민서는 하나를 배웠다. 사람의 가치는 누군가가 정해주는 게 아니라는 것. 그리고 가장 조용한 사람이 가장 단단할 수 있다는 것. 윤미숙은 여전히 부엌에서 일하고 아이를 챙기고 하루를 보냈다. 하지만 민서의 눈에는 그 모습이 전과 달랐다. 검소한 시어머니가 아니라 자기 자리를 알고 있는 사람으로 보였다. 민서는 이제 안다. 자신이 서 있는 이 평범한 자리도 충분히 지킬 만한 자리라는 걸. 그리고 그 자리를 함부로 흔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도